자, 취업 성공으로 가기 위한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하는데요. 페어링 HR의 신현준 대표,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요, 네. 대표님 수능 날이에요. 맞습니다. 저기 본고사 시험 보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예, 오래됐습니다. 예, 오래되셨지만은 네. 좀 응원 좀 해주시죠, 우리. 네. 네. 이 그 수능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이 수능과 관련된 시험 잘 보라는 이 격려의 선물 트렌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요즘은요, 이 알을 선물한다 그러잖아요. 알이요? 계란. 그래서 아, 알차게 시험 잘 봐라 그랬는데 저희 때는 그냥 찹쌀떡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뭐 엿이나 뭐 찹쌀떡 예, 이런 거죠? 찹쌀떡 예.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예. 요즘 뭐 이게 잘 풀으라고 휴지도 선물하고 잘 찍으라고 포크도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감하고 휴지를 주더라고요. 왜요? 감 잡고 잘 풀어라. 아. 근데 요즘은 또 이 계란이라네요. 알차게 잘 그래요. 써라. 바뀌네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엿 먹었어요. 예, 엿 먹었던 예. 시절이다, 그때는. 네네. 예, 우리 저. 방송 중에 또 그런 말씀도 예, 하시고. 아니, 뭐 예. 이제 엿이었어요. 우리 신 네. 대표는. 네, 뭐 저기서 제가 유일하게 수능 400점 세대인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능 봤을 때 제가 졸업한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홈코트 이점을 좀 살려서 수능을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좀 수험생 여러분 좀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 뭐 야구만 홈팀이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아, 그럼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셨어요, 당시? 좀 어두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두웠다면 이 자리 못 있었겠죠. 네, 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공부도 잘하셨고, 그래가지고, 예. 자,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취업 기술부터 살펴보죠. 우선 화면 통해서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대생 취업 진단과 조언. 네,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네. 예. 이게 이런 말 자체가요, 뭐, 여대생들이 구직이 더욱더 어렵다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예, 일단 2012년 이제 하반기 채용이 좀 진행되면서 유독 좀 네. 여성 구직자, 여대생들의 좀 취업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실제로 뭐 상담을 하고 또 강의를 나가고 취업 컨설팅을 실제로 하면서 좀 이런 것 그 현장에서 체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지도하고 있는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 구직자들은 보통 지금 요번에 대기업 이제 A매치가 저희가 끝났다고 저번 주에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예, 한 두세 개 정도는 보통 면접을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이 그 여성 구직자 같은 경우는 뭐 한 개도 갈까 말까 좀 이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뭐 정말 우리나라 그런가요? 같은 예. 경우에 선진국 못지않은 이제 국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여성 취업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인식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취업할 때 가장 좋은 스펙은 남자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네. 한국의 여성 평등 지수를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낮은 108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 7월에도 취업 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업의 289개사 인사 담당자 응답자의 절반인 50.2%가 채용 시의 전형 결과가 비슷할 때 선호하는 성별은 바로 남성이라고 답했다고 밝혔고요. 그래요? 또 이제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호하는 성별의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이 있는 기업은 27%. 이 중에 남성을 합격시킨 기업은 67.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조건일지라도 남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성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기업 공채에서도 여성 구직자들의 합격률이 낮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뽑아주시질 않는다면 이거 너무 열받는 이야기인데요. 네. 상은 씨 열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지금 취업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뭐 기업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기업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좀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좀 보시면은 남성이 10명일 때 여성 그 합격자는 한두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예. 2011년 기준으로 이제 18.5%다 이렇게 좀 조사가 됐는데요. 삼성그룹하고 한진그룹 같은 경우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2.23대 1. 예, 확실히 남자가 2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좀 그러네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롯데그룹이 좀 많은 편입니다. 27.5%. 그리고 나머지 뭐 GS, 그리고 두산, SK, 뭐 현대차,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20% 사이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남자들이 많다는 기업이죠. 이제 현대중공업 이런 같은 경우는 뭐 9.7%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네, 예. 실제로 저도 기계 업종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직원 아, 그러세요? 비율이라는 건 저는 기계 뭐
제조업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10%가 안 됐어요. 그래요. 그나마도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대졸자들도 굉장히 여성 대졸자들도 굉장히 드문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들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격리 업무, 인사 업무, 또 비서 업무 등에서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업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이 여성 비율은 적습니다. 실제로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을 보면 여풍이라고 할 만큼 여풍당당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여성 합격자가 많은 데에 비해서는 기업 채용에서는 또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좀 적은 편인데요. 네. 지난 하반기 공채에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4,500명을 채용을 했는데 여성 합격자 비율이 올해 1,400명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20%대에 비해서는 32%로 또 수직 상승한 결과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여성에 대한 채용 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할당하지 않았고 또 여대생이 적은 이공계 출신이 80%가 넘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로 이제 읽혀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 대표님 노래 패기가 좋아 이걸 우리가 좀 불러야 되는데 그 남자가 스펙이다. 이게 네. 이렇게 말이 이어지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뒤집어서 여자도 스펙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다시 예. 또 재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기업에서 여성 채용 비율이 적은 것은 한편으로는 또 채용 이후에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성 스스로에게 문제가 없었는지는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스스로가 이 직업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재무장을 하고 회사라는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특히 절실함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제 응답이 있었을 때 주말이나 이 야근할 때 잘 남아서 일할 것 같아서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서 선호한다는 이 설문 응답이 또 많았거든요. 의미가 심장한 네. 반대로 하면 또 여자는 어쩐지 주말에 남아서 일하지 않을 것 같고 충성심이 좀 적다 이런 걸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선호하는 건 이 팀워크를 잘하는 인재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펙이나 또 전문성만을 또 오히려 부각시켜서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직에 합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일리가 있네요. 네. 보통 이제 여대생들의 그 대학 생활부터 사실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모임도 많이 있고요. 친구들하고도 어떤 경험 쌓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아르바이트, 인턴 이런 걸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이런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프로젝트 팀 이런 걸 운영할 때 사실 좀 뭐 등 떠밀리는 경우도 있고 뭐 남자라서 뭐 조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앞에 나설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그 경험을 계속 쌓는다는 부분에서 좀 충실하는 편인데 네. 사실 그 여대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성향인데 어떤 학교 공부, 자기 어떤 스펙 관리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이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임이라던가 어떤 그 경험들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런 것에 관리하는 쪽에 좀 이렇게 비중이 낮다 싶으면 사실 그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근에는 이 경험을 중시하는 그 자기소개서에 또 면접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풍토로 바뀌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지금 여대생 분들이 좀 준비하는 대학 생활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고 좀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군요. 예,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열 확 받았던 게 조금 수그러드네요.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는 좀 구직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점들을 생각해봐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여학생 이 구직자분들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 그걸 좀 살펴볼까요? 예, 어떤 질문을 들어보면 이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그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남학생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그 남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좀 남자 구직자들은 좀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연봉이 높나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야근이 많나요? 이제 야근이 있나요?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여성 구직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복리후생이 좋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 똑같습니다. 남자랑 야근이 많나요?
이게 좀 관심사가 다르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야근부터 좀 이야기 드리자면 어떤 그 조직 분위기나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 시간에 못했을 때 뭐 자기가 일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 야근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 또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때도 있지만 뭐 불가피하게 좀 분위기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자기가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복리후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 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그 육아휴직이나 뭐 산후의 어떤 그 고용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을 물어보면 참 저도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기가 그 장기간 좀 여행을 위해서 휴가를 자기 좀 선택의 자율권이 있느냐. 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계열사 제품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쪽의 그 복리후생을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취업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사람이 이렇게 취업에 관련된 상담을 받고 또 자기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맞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예. 여대생이나 여성 구직자들이 다 그런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취업에서 금방 이제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아직은 사회에 대해서 또 조직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한 적어도 만 3년 정도는 앞으로 내가 직업 인생이라는 걸 30년, 50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70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될성부른 떡잎부터 다른 인재를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군대라는 조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조직 생활하면서도 이 상하 좌우를 살피는 이런 노력도 하고요. 또 충성심을 한편으로는 또 트레이닝 코스처럼 충성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대학 생활이나 또는 이제 자신의 직업 목표를 위한 전공 공부, 또 어학연수 이런 이제 경험들이 대부분인지라 이렇게만 하면 취직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 근거 없는 믿음도 또 남성들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한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대생들도 일찍부터 자신의 특성을 살린 이런 이제 분야를 선택을 하고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또 이상에 비해서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이 직무를 위한 이 활동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우려하는 요인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결혼이나 이제 출산 후의 퇴사, 야근과 주말 근무 같은 강도 높은 어떤 업무에 대한 기피, 또 육아와 업무 병행의 어려움,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인 어떤 모성을 발휘하면서 제도적으로 껴안아 주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성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철저히 좀 분석해보고 길게 보고 승부하려는 어떤 노력, 회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 등을 가지고 좀 이제는 정말 마인드에 있어서 절실함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여대생들이 대학생활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팁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그 선후배 관계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가장 가깝게 가장 믿음직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 선배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선배들 만나면 사실 그렇습니다. 뭐 밥도 사주죠, 얘기도 많이 해주죠, 자기 위해서 뭐 자기 경험담도 얘기해주죠. 또 원하면 친구들을 소개해준다던가 뭐 전화를 해서 직접 알아봐준다던가 상당히 친절하고 잘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선배들한테 얻어야 되는데 이 여대생들이 이런 뭐 인맥 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에 좀 남학생들보다 좀 약합니다. 사실은 특히 뭐 이렇게 여대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선배가 경쟁 상대고 학점을 경쟁하는 상대지 이렇게 뭐 선배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4학년 2학기 뭐 선배가 뭐 면접을 가는데 왜 봐주나요 교수님 이거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 보면 좀 그렇고요. 또 사실 그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 취업을 하기 전에 뭐 그 회사 말고도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사실 싹 얻으면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뭐 이걸 정보를 찾고 뭐 네이버를 찾고 구글을 찾고 아 이거 힘듭니다. 좀 더 빠른 길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보통 이 여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몇 명 뽑나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사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선배들한테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취업정보팀이라던가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뭐 GS에서 여자 사원을 얼마나 뽑았었나요? 그럼 사실 모르거든요. 예, 그럼 뭐 공식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선배한테 물어봐서 몇 명 갔나요? 그러면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은행에서 작년에 저희 학교 몇 명 뽑았나요? 이게 물어보면 뭐 10명 정도 뽑았다더라. 그중에 여자가 한 4명 정도 되더라. 그러면 사실 그 은행에서는 올해도 한 4명 정도 채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예, 보통 자주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은행을 준비하는 내 친구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한 4등 안에 들면 아, 내가 은행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한테 얻는 정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저도 할까요, 이- 전미옥 선배님? 저는 커뮤니티나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중요한 건 이 여대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교류를 남자들과 교류를 한번 많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예, 특히 직장에 가면 절반 이상이 남자들인데 이 남자들하고 교류가 참 어렵다. 눈 마주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인터넷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가시고 또 이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선배님들이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취업도 하시고 또 취업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선배님, 네. 밥 사주시고 정보 좀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업의 기술 여성 구직자들의 취업의 비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신현종 전미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